안철수 원장님께서 대선 출마 결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마도 미래가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인 만큼 다양한 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질문해 주시죠.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말씀하신 게 정치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께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언제 좀 공개하실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 건지, 밖에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인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경험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치 경험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열망들이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정치 개혁, 그리고 새로운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 경제, 그리고 또 디지털 마인드와 수평적인 리더십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제가 직접적인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대신에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IT 분야, 의학 분야, 경영 분야, 그리고 교육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이 정치를 하는데 플러스가 되면 될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앞으로 기회를 봐서 예를 갖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SBS 손상훈 네, SBS 손성민입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민이 되셨겠지만 앞으로 더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눈앞에 놓인 과제,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는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N 이성식 기자 준비해 주세요. 네, MBN 이성식 기자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에는 그런 유럽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안철수 원장께서 과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국내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한 정부의 부처 내지는 한 사람의 결정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풀릴 문제면 이미 현 정부에서 풀렸겠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예전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정부 그 구조를 보시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 내지는 정부 부처에서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렇게 분산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열심히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는 풀리기가 어렵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일종의 그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융합적인 사고라는 말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모으는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수평적인 리더십, 디지털 마인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21세기에 디지털 마인드 이런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대부분 그런 쪽 방면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주세요. 이 앞에 계시네요. 기자실에.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오늘 그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바꾸자 이런 제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그 지난해 9월에 원장님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성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방금 답변 중에 그 단일화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단일화 논의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연말 대선까지 독자 노선을 유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민 통합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회 문제가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사실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렇게 보시면 먼저 국민이 나오고 그 다음 국회가 나오고 그 다음이 대통령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순서대로 의미 순서대로 보면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첨단에 국회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대통령은 실행할 따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정당, 한 정권이 풀 수 없는 문제들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이후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결국은 요즘 모든 대선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선거 과정부터 정말로 정당하게 그렇게 경쟁을 하자 그런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안 드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가 이제 그 후보께 제안을 드렸는데요. 만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겠습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한신문 장은도 기자. 가운데 계시네요. 그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러면 새로운 함께하시는 세력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의 정당과 힘을 합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대선에 만약에 패배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것을 결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정치 중요성은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게 보낸 기대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첫 번째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면 그 과정 중에 양 정당도 제대로 된 그런 개혁, 민의를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이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일단 여기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로 한 이상 결과와 관계없이 열심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원 기자 질문해주세요. 원장님, 저는 정치 질문 말고 정책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경제 민주화인데요. 안 원장님께서 최근 책을 내신 거를 보면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어떤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어떤 기업 집단법 논의라든지 어떤 보편적 증세 논의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관련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앞으로 행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 행보에 대해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민주화가 짧은 이런 문답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이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 개혁.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재벌의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영속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인 처방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것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 둘은 자전거의 바퀴 두 개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끊임없이 성장 내지는 일자리 쪽이 창출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쪽으로 가고 다시 또 경제민주화와 이런 복지가 사람들의 정말 혁신적인 창의성을 자유롭게 풀어넣어주면서 그것이 다시 혁신경제로 이전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빼고 경제민주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바퀴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제가 너무 가운데로만 가고 있어서 KBS 김도건 기자 질문하셨습니다. 네, KBS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금 가장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단일화론인데요. 그래서
단일화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일화에 관련돼서 교수님께서는 이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 혁신 그리고 국민 동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이려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기에 반응이 어떨 때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 교수님께서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정치권이 정말로 진정하게 변화와 개혁을 했는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그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가 승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쪽에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리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면 결국은 그런 과실은 주인인 국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넘어와서 프레시안 박태웅 기자 질문해 주시죠. 프레시안 박태웅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과 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 못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저는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은 계승하고 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는 중요한 것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일종의 권위주의 타파, 그게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을 들고 싶고, 과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벌의 경제 집중,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그건 굉장히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박지원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YTN 박지원입니다. 안 원장님께서는 방금 이제 네거티브 선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안 원장님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있고요. 또 앞서 김태석 변호사님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간 사찰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민간인 사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답할 생각이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네거티브, 악의적인 흑색 선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 최악의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몇몇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머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만약에 그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로서의
저는 그 자격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권력의 남용의 최악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본, 세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아까 내일신문 김상범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이쪽 오른쪽에. 켜져 있어요. 내일신문 김상범입니다.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시는 안랩 이사회 의장직과 서울대 교수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서울대 대학원장직 그리고 안랩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가진 나머지 안랩 지분 절반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질문을 더 받고 마감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조은기가 제일 오래 손을 주셔서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CBS 조은정입니다.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게 돼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지금 라이벌 관계로 삼각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각 후보들에 대한 평소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 최근 역사 인식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정당에 대해서, 정당 입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신당 창당과 그리고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둘 다 열려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각 후보들에 대한 장단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시면 오히려 대답편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보는데요. 양쪽 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말 좋은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적인 고뇌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는 본인이 가지신 정확한 생각을 밝히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마무리해서 한 거 좀 덧붙이실 말, 빠뜨리실 말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경제 이가연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매일경제 문진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늘 출마 선언 이후에 안 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12월 19일까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임하실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계속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시점에 대한 데드라인 같은 것을 따로 정해두신 게 있는지,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 고민을 끝내게 된 가장 큰 기점이라든지 계기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제 제 담당하신 기자분들이 아마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괴롭혀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특히 이제 지난 2달, 책을 내고 2달 동안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양대 정당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썩한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직을 노리고 정말로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면 모든 일정들을 아마 공개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촌 그리고 정말 실직자 가장분들, 그런 분들 찾아다닐 때 만약에 공개 행보를 해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기자분들이 와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면 그분들 주눅 들어서 절대로 말씀 못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 여러 기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게도 비공개로 그분들을 만나니 그분들이 정말로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력을 믿겠습니다. 아마 어디 가든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또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저는 제 원칙, 그 2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법을 원하기는 이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2가지 원칙,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로 진정한 변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그 결심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문지훈 기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들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함께 고민하고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